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심리적 공격을 들어와요. 상대방을 거의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법무법인 유한의 김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혼 사유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성격 차이 아닐까요? 성격 차이.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2017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에 이혼한 부부들 중에 무려 43%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게 1위였고요. 2위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 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이혼을 하시는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좀 잘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신 분들도 180도 달라진 결혼 생활에서는 초반에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으시는데 연애 기간이 짧은 분들은 또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하나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계절은 함께 보내고 결혼 결심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연애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3, 4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상견례도 하고 조금은 여유를 두고 예식장도 잡았는데 그때부터 뭘 안 좋은 면 혹은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만약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나 이거 결혼 생활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파혼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상견례도 했고 식장도 잡았고 같이 살 집도 받고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다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결혼 무르거나 나 파혼할게 이 얘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바뀌겠지,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 하는 마음에 결국에는 결혼을 이제 쭉 이어가시는데 근데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애와 결혼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정답이 없듯이 반년 만에 결혼을 하신 분들도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신 분도 진짜 하루아침에 바로 이혼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내 눈에 씌어진 콩깍지를 조금만 벗겨내고 내가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애 기간 그리고 결혼 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알려주는 복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비슷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러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러이런 상황인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질문들 몇 가지 모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해. 일단 증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어요. 근데 성관계를 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불륜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데 간통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꼭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연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뭐 애정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둘은 뭔가 연인 관계다, 뭐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증거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성관계에 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관계까지 실제로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고, 그리고 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자료 액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위자료를 주제로 혹시 또 촬영을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 폭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오셔서 어제 이제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나를 있는 힘껏 한번 밀쳤다. 근데 나 폭행을 당했으니까 이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다른 사정이 없고, 그리고 이 폭행이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혼이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폭행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맞아요. 100번 잘못한 행동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건 진짜 다른 문제예요.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싸움 중에 발생한 경미한 수준의 폭행, 일회성 폭행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관된 태도고요. 만약에 경미한 폭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경미한 게 아니라, 뭐 단순히 이렇게 한번 밀친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느낄 만한 심각한 상해가 있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입원을 했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도박도 약간 비슷해요. 뭐 불법 토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1, 2회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박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판돈이 얼마나 됐느냐, 약간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부부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유지가 되지 않겠다, 혼인관계가 파탄을 이루었다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폭행이나 도박이나 약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미한 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가 과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실제로 부부관계, 그러니까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법원은 무정자증이나 뭐 임신불능이나 발기부전, 이런 사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간의 그 성관계는 그 부부 생활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그리고 뭐 정도가 경미한 수준의 그런 뭐 성적 결함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교를 거부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만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혼 소송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부관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관계만 안 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없고, 성관계 거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다른 무언가에서 삐걱거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성관계 거부는 거의 부수적인 요소고, 그 삐걱거리는 다른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제 종교에 관한 얘기도 가끔씩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무교인데 내 배우자는 종교 활동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진짜 뭐 가정생활이 전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것도 뭐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신앙생활 때문에 뭐 가사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뭐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이것도 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느냐,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예요.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실무는 좀 이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유책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걸 이제 걸린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소장을 받아본 배우자는 되게 황당하죠. 아니, 잘못 네가 해놓고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니까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답변서를 씁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유책 배우자가 엄청나게 심리적 공격을 들어와요. 이혼 소송에서는 약간 암묵적으로 합의한 그 과장된 수사법이 들어간 그런 서면들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상대방을 거의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그런 서면들을 받아보다 보면은 그냥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이게 맞나? 내가 과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지? 어차피 우리 둘은 다시 그때 행복했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혼에 동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도 이미 뭐 배우자가 동의한 이상 법원에서는 인정을 할 겁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는 지급하셔야죠. 저도 이제 유책 배우자를 대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물론 상담 단계에서는 이거는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상대방 배우자가 마음을 돌려서 이혼 자체는 인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그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